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소형 SUV의 선구자, 쌍용에서 나온 티볼리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17년에 제조된 2018년식이에요. 지금은 2019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새로 나왔죠. 아직 안 타봤어요. 65,000km 정도 탄 차량이에요.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티볼리에는 디커 스티어링 휠을 채택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본 결과 세미 디컷? 정확히 디컷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원형은 아닌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감자 같기도 해요. 감자처럼 울퉁불퉁해요. 디커 스티어링 휠이 많이 채용된 차들을 보면은 스포츠카가 많죠. 왜냐하면 스포츠카는 차체가 낮고 무릎 공간이 좁아요. 핸들이랑 무릎 닿지 말라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딱 자르는 건데 티볼리는 레그룸도 굉장히 넓은데 굳이 이거를 디컷으로 해야 됐었나 하는 의구점이 저는 들어요. 그렇다고 또 완벽한 디컷도 아닌,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찰흙을 주시면서 자 오늘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이랬는데 손재주가 없는 친구들은 동그라미를 잘 못 만들어서 감자처럼 막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속 코너링 코너링은 살짝 롤링 현상이 살짝 있네요. 되게 좋은 거 같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순간 제 몸이 쏠렸어요. 이런 bad timing. 티볼리가 출시되기 전까지 여자가, 그것도 20대 여성이 쌍용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면 보통 코란도 이 정도가 많을 텐데 코란도를 타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걸크러쉬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티볼리가 출시되면서 굉장히 여성스러움이 많이 가미가 됐죠. 티볼리가 나오면서 소형 SUV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죠. 티볼리 하면은 타회적 인식이 여자들이 타는 차, 5월, 초보 운전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기피하는 대상 목록 중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또 본 적이 있어요. 왜 티볼리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좀 젊은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직선이 팍팍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아닌 곡선과 통통함? 고양이로 따지자면 뚱냥이 있잖아요. 뚱뚱한 고양이.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티볼리가 딱 그런 디자인이에요. 통통하면서 강아지 엉덩이 같은 느낌이랄까? 노면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굉장히 커요. 제가 티볼리 지금 운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소음 대책이 좀 안 된 차량 같아요. 실내가 굉장히 지금 시끌벅적하고 정숙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노면음, 풍절음, 엔진 소음 요 세 가지가 다들 성격이 센 것 같아요. 모임 가면은 막 목소리 크고 말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모인 느낌. 말하는 사람은 열대 명인데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한 7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70km를 달리면은 딱 RPM이 1500이에요. RPM이 1500을 기준으로 1500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좀 참을만한 정도인데 1500이 넘어가는 순간 이건 뭐냐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티볼리의 전면부를 보자면은 헤드램프와 그릴이 이어진 타입이에요. 헤드램프 위쪽에 주간등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10개가 있어요. 근데 요즘 20대 여성들에게 유행하는 핀이 있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큐빅이나 아니면 진주가 달려있는 핀이 있어요. 요렇게 블랙핑크 제니씨께서 이렇게 해갖고 유행이 된 핀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헤어핀은 이렇게 탁탁 양쪽으로 한 느낌이에요. 후면부로 보면은 티볼리가 처음 출시됐을 때 후면등을 보는 순간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디자인이 아니에요. 공상과학적인 건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전면부, 옆면, 후면부 조금 심플한 디자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도끼 눈으로 한 0.1초만 이렇게 싹 보면은 약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느낌도 있어요. 이보크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하지만 정말 0.1초 정도 봐도 자세히 보면은 티볼리 이렇게 느껴집니다.
외관 총평은 저 먼 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쌍용 자동차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한 엔젤. 하지만 티볼리는 약간 통통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통통한 엔젤 느낌이에요. 고속으로 코너링을 돌아볼게요. 엉덩이는 가만히 있는데 상체만 조금 롤링 현상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하체, 상체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하체는 가만히 있지만 상체가 이렇게 요리조리 움직이네요. 상체가 요리조리 움직이지 않으려면은 가이드 시트가 운전자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면서 말랑말랑 막 포근포근한 느낌이어서 그러면은 내부도 그런 귀여운 큐티한 느낌일까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저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재질감이라든지 색감이 왠지 모르게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제가 왜 올드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냐면은 센터페시아에서 거의 한 8화를 느꼈거든요. 하이글로시 유광 재질로 되어 있는데 유광 재질로 할 거면은 마감을 고급스럽게 딱 해야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신경을 안 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한 플라스틱이죠. USB 단자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빼면은 레고보다도 못한 재질감 같아요. 이거 막 이렇게 흔들리고 뭐 잡아주는 게 없어.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 버튼을 다 사용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점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버튼이 뭐가 많고 버튼이 가늘고 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터치감이라든지 사용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문짝 보면은 여기는 되게 이렇게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요 중간에 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가죽 느낌. 이걸로 다 하면은 비싸니까 그래서 이쪽을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이런 큰 충격은 되게 잘 잡아줘요. 근데 이거 봐요. 하고 잔여 진동이라고 하죠. 그런 잔진동이 엄청나요. 후폭풍이 크다고 하죠, 보통. 퐁퐁 알아요? 어렸을 때 이거 봐요. 스프링 이렇게 타는 놀이터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탄 느낌이에요. 딱 이렇게 눌렀는데 끊기는 게 아니고 단단단단단단단단 요런 느낌이에요. 스티어링 감도 지금 커브가 되게 큰 곳인데 구석만 맞추는 느낌이 강해요. 스티어링 감도가 민첩하지 않은 편. 스티어링 감도가 민첩하면은 운전에 재미란 게 있거든요. 운전자와 자동차가 이제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탁탁 맞춰주는 느낌이 티볼리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차를 할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려면 이제 후진을 하고 해야 되니까 기어봉 조작감이 굉장히 소프트하지가 않아서 파바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후진 한번 하는데도 아주 된 소리가 나왔잖아요. 쌍용에서는 거의 대부분 계단식 기어봉이 많은데 이런 걸 보면은 역시 그래도 아무리 티볼리라 하지만 쌍용이구나. 이런 쌍용 특유의 그 마초적인 느낌 이런 게 다 없어지진 않았구나. 디자인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꾸며놨으나 내부 세팅 같은 거는 여전히 쌍용스러운 기질이 있어서 그거 같아. 여장 남자. 겉모습은 막 너무 예쁜데 속은 마초적인 느낌이 있는.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잖아요. 방향 지시등이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진짜 남자스럽죠. 티볼리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아냈다는 게 느껴져요. 어차피 어떤 차를 타든 1열은 널찍널찍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열 공간이죠. 소형 SUV 치고 굉장히 2열 공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2열 레그룸 공간도 성인 남성이 앉고 나서도 주먹 한두 개가 더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뭐 축구장만큼 막 광활하진 않고요. 저속일 때는 가속감이 굉장히 좋아요. 막 팍팍 치고 나가고 거침없어요, 진짜. 제동력도 좋아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큰 사이즈로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제동력은 콱콱 밟혀요. 저속에서 이제 고속으로 엑셀 밟아볼게요. 나는 정확히 5초 전에 엑셀을 밟았어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느리네요. 저속일 때는 반응감이 되게 빨랐어요. 하지만 저속에서 고속으로 갈 때는 반응감이 느리다. 그냥 물 흐르듯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급 핸들링. 급 차선 변경을 하니까 차체가 살짝 기울어져요. 휠베이스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청거린다는 거는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스티어링 조작성이 민첩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차는 더 가 있고, 나는 이만큼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차는 이거밖에 안 가 있나 싶기도 하고, 감도가 애매하네요. 제가 이질감 있다고 느껴지는 게 디커와 스티어링 휠을 채택했으면 스포티한 매력을 많이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스티어링 감도가 좋지도 않고 따로 노는 느낌? 드라이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센터페시아 제일 우측에 있어요. 조금 멀어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여태까지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었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요. 제가 차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주행 모드로 바꾸면은 많이 달라지는 차량들이 있는 반면에 바뀐 건가? 이거 바뀐 거 맞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 차들이 많아요. 근데 티볼리는 후자에 속해요. 방금 제가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느낌은 없어요. 내가 뭘 바꾼 게 맞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 차종 대비 가격이 조금 싸다 보니까 그게 괜히 싼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싼 게 아니죠. 그냥 제 값인 것 같아요. 티볼리는 자동차 하부를 보면은 브레이크 호스가 그냥 밑바닥으로 다이렉트로 돼 있다는 걸 봤는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램프 쪽에 습기가 차는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콜이 2번 정도 있었죠. 기본 트림에서는 에어백이 6개가 있고 상위 트림으로 가면은 에어백이 7개가 있고 안전성에서는 별 5개를 받았다고 해요. 옵션을 더 선택하게 되신다면은 기본적인 세이프티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운전에 서투르신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죠. 티볼리는 2016년에 처음 발매가 됐었죠. 그래서 중고 시세로 보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치고 조금 비싸요. 가솔린 기준으로는 1,300만원대 매물이 가장 많았고 디젤 차량 기준으로는 1,500만원대 정도의 매물들이 가장 많았어요. 4륜이 아닌 2륜 기준으로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디젤이니까 디젤로 정합시다. 2년에서 3년 정도 된 티볼리 디젤 아머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제가 운전 경력이 없고 초보 운전이고 첫 차였을 경우에는 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첫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차의 감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느낀 사람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레이트한 차는 아니구나. 별점은 그래서 별 5개 중에 2개 색칠할게요. 물론 쌍용에서 나오는 차들은 차체 강도가 좋은 차들이다 보니까 안전성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차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시간들이 더 길잖아요. 뭐 맨날 사고가 나진 않으니까. 매일매일 차를 타고 나가는데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단점이 많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장점들이 많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뛰어난 가성비. 솔직히 이 가격에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차체가 높아서 시야각이 굉장히 좋아요. 앞뒤가 짧다 보니까 주차할 때나 일상생활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제동력은 진짜 최고예요. 제가 타본 차 중에서 제동력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는데 본질이 많이 깨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 이제 홍시가 채널을 혼자서 취미로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모으며 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좋은 걸 사지 못했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